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아스피린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잘 알려진 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아스피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또 왜냐하면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생긴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서 혈전을 예방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고, 모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증상들, 두통이라든지 미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떠냐 그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을 심장내과에서도 많이 쓰지만 네. 또 신경과에서도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아스피린이 값은 싸면서도 효과는 좋고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아스피린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인간이 최초로 그렇죠. 직접 만들어낸 약 중에 하나인데 1850년대인가 예. 70년대인가 그때부터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 베이어에서 먼저 합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서 시판을 했는데 예. 꽤 오래된 약이죠. 거의 15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아스피린이 효과를 내는 그 기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스피린이요, 그 우리 피에 있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제 우리가 피가 나면 혈소판이 뭉쳐져서 네. 지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혈소판이 흔히 이제 혈액이 잘 응고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 혈소판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가 흔히 잘 응고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응고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긴 하죠. 예. 혈전을 막아주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러고 또 그거 전에도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해열 진통제 그런 걸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스피린을. 그렇죠. 그 예. 기전은 또 뭐 딴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네. 그 뭐 브래디키닌 패스웨이라고 알려진 게 있잖아요. 네.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는 네. 그 브래디키닌이 만들어지는 그 패스웨이를 막아줌으로써 아스피린이 해열 진통의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스피린 효과의 기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을 잘 알고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피린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흔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위염이라든지 예. 그죠? 십이지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그 위염이나 십이지장염이 점점 더 악화돼 가지고 거기서 출혈이 나는 경우가 또 흔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혈소판이 결집되는 걸 막아줘 가지고 혈전을 막아주니까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은 되지만 그렇지만 또 피가 나가는 거를 멈추게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그쵸. 넘어져가지고 뭐 쓰러져가지고 좀 출혈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예. 출혈이 멈추지 않을 그 위험도 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어린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어린이들에 있는 그 부작용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어린이들 특히 10대까지의 그 아이들이 물론 바이러스에 뭐 걸려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난다든가 몸살 기운이 나면은 아스피린은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린이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흔하지는 않지만 레이에스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심각하면 뭐 죽음으로도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대 미만의 어린이들은 아스피린을 열이 난다든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스피린을 보면은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죠? 네. 365mg짜리 아스피린 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유럽에는 또 뭐 180mg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에는 81mg짜리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네. 이들은 차이가 있나요? 그냥 용량의 차이인데 뭐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베이비가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이비한테 아스피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베이비 그냥 용량이 작다는 뜻에서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그러죠.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을 얘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먹으면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거를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아스피린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혈소판의 작용을 이제 막는 게 이제 그 아스피린 작용이긴 하지만 네. 그
그 이런 혈전이 생기는 과정이 좀 이제 혈소판 자체의 문제보다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경우에 생기는 혈전은 아스피린을 드신다 그래도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혈전이 생기지도 않는데 예방한다고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마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백신 맞고 두통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드시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뭐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아스피린보다 이부프로펜 그렇죠. 아니면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걸 많이 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아스피린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훈이가 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드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미국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좀 서로 이제 그 태스크포스 그룹을 만들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의논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죠. 그냥 그 발런티어하는 의사들 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환을 예방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들의 권고를 하는 건데요, 그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드셔도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나요? 어떻게 나왔죠? 그게 예전에는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 81mg짜리 조그마한 아스피린을 드시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드셨죠. 제 주변에도 보시면 뭐 멀쩡한 건강한 분도 그 아스피린 81mg을 꼭 챙겨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요즘 자꾸 나오는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적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없었던 건강한 분들이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이런 분들이 아스피린을 드심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한 0.9%, 1년에 한 0.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이런 아스피린을 계속 드심으로써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위출혈이 생긴다든지 십이지장염이 생길 확률이 또 거의 한 1년에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득과 실을 감안해 본다면은 전혀 이제 득이 없고 이제 약간의 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 우리 흔히 안전한 약이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슈퍼마켓에서 팔고 이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제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뭐 스텐트를 넣으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태스크포스에서도 이제 굳이 81mg짜리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이제 이득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심근경색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뇌졸중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뭐 스텐트를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스피린을 지금 드셔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2차적 예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환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근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재발을 막아주는 데 있는 효과가 아스피린을 안 드시는 그룹이랑 비교해서 약 25%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이득이 됩니다. 그 심근경색은 그렇지만은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뇌졸중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예방, 그러니까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어주면은 25%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그렇지만 지금 결과로는 1차 예방,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이 생길까봐 먹는 거,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것도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차 예방으로는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소용이 없는 거고요. 2차 예방으로서는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되는 거죠. 된다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크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드시지 마시라고 그래도 굳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뭐 우리가 의사로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득과 실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이해하는 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완전히 결정권은 본인이 있으니까. 예,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굳이 드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득이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태스크포스가 또 발표한 내용이 더 있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1차 예방을 위해서 네. 심근경색이 안 걸리고 또 중풍이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정말 효과가 있는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치매 예방에 대한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혈압 조절, 당뇨 조절, 비만 방지,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은 아주 건강한 식으로 먹는 거. 거의 건강한 식생활이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예, 없는 너무 많이 식생활. 먹으면 안 되겠죠. 저칼로리가 좋을 것 같고, 그죠? 예.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또 담배는 완전히 끊는 게 그 최선의 방법이고요. 예, 같은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 질환이고 예. 이제 관상동맥 그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방금 범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담배 끊으시는 거, 콜레스테롤 조절 잘 하시고 혈압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거,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잘 알려진 약 중에 하나인 아스피린의 효과와 부작용, 어떨 때 아스피린을 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